하늘소 한 마리가 세상에 나온다. 2년간의 긴 어둠 속 생활. 껍질을 깎는 턱놀림은 강하고 바깥 세상을 향한 기상은 드높다. 새로운 세계와의 첫 만남. 유리알락 하늘소는 단풍나무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세상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다. 강원도 인제군 전봉산.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이곳은 태고의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된 지상 최고의 온대림이다. 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숲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과 공존에 관한 기록이다. 세찬 빗줄기가 전봉산 원시림을 적신다. 비는 전봉산 숲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다. 너무 빨라 보이지 않는 빗줄기를 순간 촬영한 모습이다. 빗방울은 나뭇잎을 따라 계곡이 되고 폭포가 되고 물폭탄이 된다. 달팽이 한 마리가 물폭탄을 맞으며 목욕을 하고 있다. 비는 어떤 곤충에게는 축복이다. 그러나 어떤 곤충에게는 재앙이 된다. 고사목 위에는 뿔개미떼가 비를 피해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물폭탄은 작은 뿔개미들에게는 천재지변이다. 숲에는 눈으로 포착하기에는 너무 느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전봉산에 자생하는 여름 식물인 밀꽃이 덩굴을 감는 한 달간의 변화 모습이다.
같은 기간 메발톱꽃은 메마른 땅을 뚫고 싹을 틔운다. 때로는 너무 작아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전봉선을 찾는 나비 중 하나인 수풀알락 팔락나비를 50배 이상 확대 촬영한 모습이다. 이 나비는 자신의 몸보다 긴 대롱 같은 잎을 꺼내 꽃의 꿀을 빨아먹는다. 황금색 날개 박힌 검정무늬는 천적인 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색이다. 꽃은 화려한 색깔과 향기로 곤충들을 유혹한다. 꽃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자외선 빛을 내는데 곤충들은 이 자외선 빛을 보고 꽃을 찾아간다. 특히 벌은 자외선을 잘 인식하는 발달된 눈을 갖고 있다. 쥐오줌 풀꽃에서 곤충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꽃은 수분을 도와주는 대가로 곤충들에게 맛있는 꿀과 꽃가루를 제공한다. 이런 아름다운 기약관계는 오랜 진화를 통해 식물과 곤충이 터득한 공존 방식이다. 꽃가루 식당에서 향연이 끝나갈 무렵 수풀알락 팔락나비 한 쌍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 빙하가 휩쓸고 간 지구의 다른 북반구와는 달리 동아시아에는 많은 온대 식물이 자라고 있다. 전봉산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숲이다. 오대산과 설악산 사이에 위치한 전봉산은 식물의 남북방 한계선이 맞닿는 곳으로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20%가 자라는 온대 식물의 보고다. 특히 정상부의 초원지대인 곰배령은 하늘정원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야생화 군락지다. 곰배령의 봄은 다른 곳보다 한 달 늦은 5월 초에 찾아온다. 전봉선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야생화는 얼레지. 많은 봄꽃들이 바람으로부터 수수를 보호하기 위해 꽃잎을 오므린 채 다소곳이 피지만 얼레지는 꽃잎을 활짝 편 채 도발적인 자태를 뽐낸다. 얼레지를 시작으로 하늘 정원에는 애기 현오색, 동이나물 같은 봄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룬다. 하늘 정원의 봄은 짧고 바람은 드세다. 벌 한 마리가 얼레지에서 꽃가루 바지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강한 자만이 생존하고 종족을 보존할 수 있다. 세찬 바람을 맞으며 짝짓기를 하고 있는 이른 봄 애호랑나비.
이름 그대로 애호랑나비는 이른봄 하늘정원을 찾아와 유전자를 번식시킨다. 하늘정원에 봄꽃이 만개할 무렵 전봉산 숲에도 새로운 생명이 싹튼다. 두꺼비 한 마리가 늦은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고사목은 숲의 주거미자 뿔개미들의 왕국이다. 불청객 하나가 뿔개미 집을 습격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벌레라도 숲의 지배자인 뿔개미를 당할 수 없다. 뿔개미는 고사목의 양분을 이용해 버섯 농사를 짓고 진딧물을 사육해 지국을 건설한다. 이른 봄, 전봉산 숲에는 뿔개미 떼가 집단으로 알을 옮기는 행렬을 볼 수 있다.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분가하는 것이다. 숲속의 한 개미집. 서로 다른 개미들이 한 둥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동거가 아니다. 군개미가 곰개미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다. 힘든 일은 모두 곰개미의 몫. 군개미는 곰개미를 감시하고 만약 게으름을 피울 경우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 자신의 왕국이 침략당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곰개미. 개미사회의 이런 주인과 노예 관계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전봉산 같은 고산지대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덩굴 딸기 위에 진딧물 목장. 진딧물 무리들이 줄기에 즈백을 빨아먹고 감로라 불리는 달콤한 꿀을 만들고 있다. 이 목장의 주인은 고동털개미. 고동털개미는 천적으로부터 진딧물을 지켜주는 대신 진딧물이 만들어내는 꿀을 따먹는다. 진딧물 목장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꿀을 훔쳐먹는 레만 불개미. 그러나 고동털개미의 상대가 되지는 못한다. 진딧물의 최대 천적은 무당벌레다. 고동털개미는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정을 앞둔 무당벌레를 당할 수는 없다.
진딧물로 배를 채운 무당벌레는 짝짓기에 들어간다. 화려한 색깔로 숲의 요조숙녀라고 불리는 무당벌레는 생김새와는 달리 격렬한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가 끝나고 약 일주일이 지나면 무당벌레 암컷은 알을 낳는다. 알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1000개까지 낳는데 노란 색깔의 크기는 1mm, 모양은 방추형이다. 짝짓기를 마친 무당벌레 한 마리가 힘찬 비행을 한다. 봄에 유전자를 번식시킨 무당벌레는 풀뿌리에 숨어 긴 여름잠을 잘 것이다. 전봉선의 6월은 짝짓기의 계절이다. 북방 거위벌레 한 쌍이 고개와 같은 짝짓기를 하고 있다. 목이 거위처럼 길어 거위벌레라 불리는 녀석은 입마리의 명수다. 거위벌레는 풀잎을 잘라 그 위에 알을 낳고 수정이 끝나면 곧바로 잎을 말기 시작한다. 거위벌레가 힘들게 잎을 말아 집을 짓는 이유는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곤충들은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위장술을 갖고 있다. 깊은 계곡 나무 줄기에 누군가 비누 거품을 만들어 놓았다. 거품벌레의 작품이다. 거품벌레는 진딧물이나 개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품을 만든다. 짝짓기를 마친 거품벌레는 거품 속에 알을 낳고 궁둥이로 거품방울을 만들어 위장을 한다. 나뭇잎을 말아 거품을 채워넣은 거품벌레의 집. 이 신기한 둥지는 강한 햇볕과 천적으로부터 애벌레를 지켜줄 것이다. (6월) 전봉산 계곡에는 거품벌레가 만든 거품비가 내린다. 전봉선은 온대 화렵수름이 극상림을 이룬 곳이다. 6월이 되면 숲에는 꽃잎이 활짝 펴 곤충들을 유혹한다.
식물 중에는 곤충들이 특히 좋아하는 꽃이 있다. 고추나무도 그중 하나다. 나비 못지않게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뒤 흰띠나방 애벌레. 녀석은 고추나무 꽃을 먹고 성장한다. 나뭇가지로 변장한 위장술의 대가, 자벌레들도 고추나무를 좋아한다. 자벌레는 숲의 체조 선수로 불릴 만큼 묘기에 능하다. 많은 애벌레들이 모여드는 고추나무는 곤충들의 놀이터인 셈이다. 황병나무도 곤충들이 좋아하는 먹이식물이다. 산제비나비는 황병나무 잎에 알을 낳고 애벌레는 그 잎을 먹고 자란다. 황병나무 잎에는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숨어 있다. 진주처럼 영롱한 이것은 직경 1mm에 불과한 노린재 알이다. 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 노린재는 모든 알이 부화를 끝낼 때까지 행동을 같이 하는 집단 부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 노린재가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집단 부화하는지는 아직 비밀에 쌓여 있다. 모든 알들이 부화를 마치면 노린재 새끼들은 흩어져 각자의 삶을 시작한다. 초콜릿으로 만든 도토리처럼 생긴 대왕 팔랑나비의 알이다. 애벌레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나왔다. 대왕 팔랑나비 애벌레가 세상에 나와 맨 처음 하는 일은 황병나무 잎을 자르는 것이다. 길이 3mm에 불과한 애벌레는 자신의 몸통만큼 두꺼운 잎을 잘라 예쁜 집을 짓는다. 하트 모양의 집이 형태를 갖추면 입에서 씨를 내어 잎을 접는다. 잎을 부드럽게 접되 꺾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오랜 진화 끝에 터득한 특별한 노하우다. 한 시간의 사투 끝에 집이 완성됐다. (6월) 황병나무 잎에는 작지만 신비로운 대왕 팔랑나비 애벌레의 집을 볼 수 있다. 이 애벌레의 집은 천적인 새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산비탈의 거북꼬리 군락지. 괴물처럼 생긴 녀석이 뭔가에 열중해 있다.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애벌레는 거북꼬리 잎에다 실을 뿜어내 고정시킨 후 잎을 당겨 둥글게 만든다.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가 집을 완성하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가히 숲속의 건축가라 부를 만하다.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의 집은 바람이 잘 통하고 천적인 새나 기생벌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녹음이 짙어진 전봉산 운대숲. 깊은 숲속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풀 속의 복병 기랍잡이는 애벌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천적이다. 기랍잡이는 둥지에서 떨어진 애벌레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낫처럼 날카로운 턱과 살인 본능을 지닌 기랍잡이는 풀 속의 호랑이라 불린다. 먹이를 낚아채는 사냥 실력도 호랑이에 못지않다.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정글의 법칙. 이것이 곤충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냉엄한 질서다. 불나방 애벌레 한 무리가 외줄에 매달렸다. 한순간의 방심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순간. 애벌레들은 외줄에 의지한 채 서로 협동의 둥지로 기어오른다. 사회적 협업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불나방 애벌레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왜 협동심을 발휘하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긴 하루해가 하늘 정원 너머로 저물고 있다. 밤이 되면 야행성 곤충들이 전봉산 숲의 주인이 된다. 죽은 동물을 좋아하는 딱정벌레는 숲속의 청소부로 불린다. 우리 딱정벌레 한 마리가 무당개구리 사체를 뜯어먹고 있다. 녀석은 개구리의 가장 연하고 맛있는 혀부터 먹기 시작한다. 곧이어 근처에 있던 우리 딱정벌레 여럿이 모여든다. 딱정벌레들의 사육제가 시작된 것이다. 개구리를 포식하며 짝짓기를 하는 딱정벌레. 우리 딱정벌레들의 만찬에 초대받지 않은 조롱박 딱정벌레도 끼어들었다.
딱정벌레들의 축제는 계속되고 전봉산의 밤은 깊어간다. 무거운 새벽 운회를 걷어내고 여름 태양이 하늘 정원으로 솟아오른다. 전봉산 정상부의 드넓은 초원지대 곰배령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야생화들이 앞다투어 펴 아름다운 화원을 이룬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서 거센 비바람을 견디고 꽃을 피우는 곰배령의 야생화들은 작지만 내성이 강한 한반도 식물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어느 외국의 식물학자는 한반도의 식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한다. 곰배령 하늘정원은 수많은 희귀 식물들이 자생하는 한반도 야생화의 보고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화원. 유네스코도 그 가치를 인정해 이곳을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하늘정원이 꽃단장을 하면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어 장관을 이룬다. 꽃은 나비들을 유혹해 수분을 하고 나비들은 꽃이 주는 꿀을 따먹고 유전자를 번식시킨다. 하늘 정원에서는 꽃과 나비의 아름다운 동거가 펼쳐진다. 많은 나비들이 하늘 정원을 찾는 이유는 전봉산 숲에 먹이 식물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높은 산지의 거목의 덩굴을 감고 자라며 추위에 강한 등칙도 그중 하나다. 몸에서 향기를 내는 사양 제비나비는 매년 봄과 여름 전봉산을 찾아와 등칠개 알을 낳는다. 사향 제비나비가 왜 등칠개 알을 낳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등칠개 잎이 사양 제비나비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이 식물임은 분명하다. 애벌레는 등칠개의 잎을 먹고 영양을 보충한 후 번데기로 탈피한다. 그리고 약 열흘 후 껍질을 벗고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우화를 마친 나비는 가만히 날개를 말린다. 첫 배설을 마치고 몸을 가볍게 한 사양제비나비는 세상을 향한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다.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집을 지었던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도 생존에 성공했다. 산중의 멋쟁이로 불리는 큰 멋쟁이 나비가 우화하는 모습이다. 껍질을 깨는 몸짓은 힘차고 세상을 향한 의지는 강하다. 우화를 끊는 큰 멋쟁이 나비는 줄기 꼭대기로 올라가 날개를 말린다. 큰 멋쟁이 나비는 날개를 접었을 때는 보색 때문에 볼품이 없지만 날개를 펴면 이름 그대로 멋진 자태가 드러난다. 와인 같은 분비물을 배설한 나비는 화려한 주황색 날개를 퍼덕이며 힘찬 비상을 시작한다. 큰 멋쟁이 나비가 우호하는 7월에는 쌍살벌도 바빠진다. 새끼를 번식하기 위해서다. 집 모양이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 같다는 뱀 허물 쌍살벌. 무더위 속에서 한창 경단을 만들고 있다. 쌍살벌은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 같은 말랑말랑한 곤충을 잡아와 입으로 잘 버무려 경단을 만든다. 경단은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양식이다. 정성을 다해 애벌레에게 경단을 먹이는 쌍살벌은 자식 사랑이 지극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애벌레를 먹이고 남은 경단은 타액을 섞어 번데기방을 만드는 데 쓴다. 쌍살벌의 가장 큰 적은 한여름의 찜통더위다. 어미벌은 부지런히 물을 날라 애벌레들에게 먹이고 유화방을 적셔준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흔들어 더위를 식혀준다. 한여름 쌍살벌 집에는 어미벌의 날개짓 선풍기가 만드는 시원한 한이바람이 분다. 어미의 지극정성으로 성충으로 자란 쌍살벌 한 마리가 번데기방을 뚫고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쌍살벌의 모성애는 하찮게 보이는 곤충이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다. 장렬하던 태양이 사라지고 전봉산의 어둠이 깃들면 풀벌레 소리가 잠든 숲을 깨운다. (7월이) 되면 전봉산 기곡류 풀밭에는 한여름밤에 진객이 찾아와 밤하늘을 수놓는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곤충 반딧불이다. 반딧불이는 일생의 대부분을 애벌레와 번데기로 지내고 성충으로는 겨우 2주만을 살아간다. 이 짧은 기간에 반딧불이는 짝짓기와 산란을 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다. 반딧불이가 내는 빛은 짝짓기를 위한 신호다. 암컷이 내는 빛을 보고 수컷이 찾아가 사랑을 나눈다. 유리알락 하늘소 한 쌍이 단풍나무 위로 오른다. 짝짓기를 위해서다. 짝짓기를 하는 동안 암컷은 단단한 턱으로 껍질을 파서 알을 낳을 둥지를 만든다. 알집이 완성되면 암컷은 산란할 자리를 잡고 수컷은 교미를 시작한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재빨리 정액을 뿌려 수정을 한다. 유리알락 하늘소가 나무 껍질 깊은 곳에 산란을 하는 이유는 천적인 기생벌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짝짓기를 마치고 어두운 숲으로 사라지는 하늘소. 유리알락 하늘소는 야간 비행의 명수다. 깊은 밤이 되면 전봉산 숲에는 나방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 야행성 곤충인 나방은 나무의 잎이나 수액을 먹고 산다. 나방들의 놀이터에 사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 7월 하순부터 나타나 한 달간 성충으로 활동하는 사슴벌레는 밤의 지배자다. 사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참나무 수액. 늦은 밤 참나무 수액 식당에는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슴벌레들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강한 턱과 배심으로 무장한 사슴벌레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심야의 결투를 벌인다. 이른 아침 뿔개미가 산책을 나왔다. 뿔개미는 밤사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고 목을 축인다. 달팽이는 이슬에 목욕을 하고 장님거미는 재롱을 피운다. 전봉산 곤충시계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다.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 숲속의 평화는 깨지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긴 호랑거미가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 거미는 나비 잠자리같이 날아다니는 곤충의 최대 천적이다. 거미가 먹이를 인식하는 것은 그물에 걸린 곤충의 진동이다. 사냥에 성공한 거미는 독샘에서 분비하는 독액을 먹이에게 주입한다. 독액은 먹이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한다. 가시 달린 날카로운 앞발과 강력한 턱을 지닌 사마귀는 곤충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천적이다. 보색을 띄어 사냥감에 잘 노출되지 않을 뿐더러 범의 아저씨라 불릴 만큼 비호 같은 민첩성을 자랑한다. 사마귀는 하늘종은 곤충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그러나 이 포악한 사냥꾼은 숲속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다. 사냥을 통해 특정 개체가 과잉 번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숲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하늘 정원에는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길이가 10cm나 되는 대형 나비인 왕나비다. 일명 제주 왕나비라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에 서식한다.
왕나비는 제주도에서 발생해 바다를 건너 한반도를 종단하는 유일한 나비다. 머리는 검고 하얀 점이 박혀 있으며 은회색의 아름다운 날개를 갖고 있다. 오랜 비행으로 지친 왕나비는 이곳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하며 일생을 마친다. 한 생명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8월 말 하늘 정원에는 산호랑나비 애벌레들이 자란다. 산호랑나비 애벌레는 어수리꽃으로 영양을 보충한 후 이곳에서 번데기로 겨울을 날 것이다. 전봉산 숲에도 새로운 생명이 싹 튼다. 버섯은 축축한 숲에서 짧은 순간 피었다가 순식간에 쓰러져 간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버섯은 고사목이나 낙엽을 분해해 영양분을 얻는다. 대신 죽은 고목을 사겨 흙으로 되돌려 놓는다. 버섯은 숲의 분해자인 셈이다. 비와 바람과 태양을 받고 자란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도토리 열매가 연글리면 거위벌레가 찾아온다. 거위벌레는 톱날 같은 주둥이로 도토리에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이곳에 알을 낳는다. 거위벌레 알은 도토리 속에서 깨어나 도토리를 먹고 땅 속에서 겨울을 날 것이다. 산란을 마친 거위벌레는 도토리 가지를 잘라 땅 밑으로 떨어뜨린다. 참나무는 순환을 당하고 숲은 때 아닌 도토리 폭탄 세례를 맞는다. 도토리 폭탄을 맞은 버섯은 먼지를 일으키며 포자를 퍼뜨린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번식을 돕는 자연의 오묘한 조화가 펼쳐진다. 하늘소 한 마리가 세상으로 나온다. 나무 속 어둠에서 2년간의 어린 시절을 보낸 유리알락 하늘소는 강한 턱으로 껍질을 파고 바깥으로 나온다. 유리알락 하늘소는 단풍나무의 껍질을 갉아먹고 살아간다. 녀석은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숲의 파괴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유리알락 하늘소가 우리 숲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유는 기생벌과 같은 천적이 있어 생태의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유리알락 하늘소는 오랜 옛날부터 전봉산 숲과 함께 살아왔다. 전봉산 숲이 계속 보존되는 한 유리알락 하늘소는 다른 곤충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늘 정원에 가을밤이 깊어간다. 생존을 위해 때론 공존하며 때론 격렬하게 싸웠던 곤충들도 하늘 정원에서 잠을 청한다.